자, 오늘은 2025년 2월 3교시에 실시했는 베이커리 마당 판매 현황의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제인 추주하고 미드는 안 배웠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다음 두 번째 나오는 랭킹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내림 차순이니까 RA 랭킹 EQ 더블 클릭하고, 그죠? 그 다음에 판매량에 대한 내림 차순이니까 판매량 제일 위에 있는 요놈 있잖아요, 그죠? 찍어주고, 그 다음에 영역은 REF,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반드시 뭘 해줘야 된다고요? F4번으로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G5 $12 이렇게 해가지고 고정을 해줘야 되고, 오도 값은 내림 차순이기 때문에 굳이 안 줘도 관계가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확인을 딱 해주면 이렇게 순위가 나오는데, 이 순위 뒤에다가 뭘 넣어주라고 되어 있죠? 위라고 넣어주라고 되어 있으니까 함수를 구한 다음에 뒤에다가 엔드 기호 해주고 쌍따옴표 위 쌍따옴표, 그죠? 그리고 엔터를 딱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사를 쭉 해주시면 이렇게 전체 등수가 구해지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랭킹에 대해서는 이제 4번, 5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감을 잡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4번에 뒷섬. 4번의 뒷섬은 우리가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하는 거에서 뒷섬이나 디에버리지나 D가 들어가는 거는 방식이 똑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똑같다라고. 그래서 뒷섬은 거기 나오는 것처럼 도구 제품. 자, 도구 제품이라는 건 구분이 도구라는 말이죠. 맞나요? 요거에 대한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다가 이꼴 한 다음에 DS 하면은 뒷섬이라고 나옵니다. 더블 클릭. 그죠? 그리고 fx 치고 들어가서, 자, 데이터베이스는 제목을 포함하죠. 그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 중에, 그죠? 데이터 중에 구하고자 하는 필드는 판매량이고, 그죠? 판매량 맞나요? 판매량이고, 그 다음에 조건이 도구가 구분이 도구인.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여기 보면 나오지만 B4, G4, D4 그래가지고 모든 내용들이 제목을 포함합니다. 그죠? 자, 전체 제목을 포함을 해서 데이터 베이스를 지정해주고, 구하고자 하는 필드도 마찬가지로 찍어주고, 그 다음에 조건도 마찬가지로 제목을 포함을 해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정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뒷섬이 되겠죠. 그죠? 뒷섬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는 문제라 그랬죠. 그죠? 그냥 주는 문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민하고 더블 클릭. 그죠? 더블 클릭 해가지고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최저 판매가. 자, 판매가가 이거죠. 이거 중에 최저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민은 굳이 fx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민 해주고 난 뒤에 그냥 최저 판매가를 쭉 당겨주고 갈로를 닫고 엔터를 딱 치면, 그죠? 여기에 대한 최저가 3,800원짜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H14 셀에 선택된 제품 번호. 자, 제품 번호에 대한 판매량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죠? 자, 제품 번호는 어디 있어요? 요거죠. 그죠? 그리고 판매량은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니까, 자, 여기 갖다 놓고 V. 그리고 V 룩업. 그죠? 자, fx 쳐가지고, 자, H14에 대한 내용을 구하라 했으니까 요거죠. 그죠? 맞나요? 그래 놓고 테이블은 요게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당겨줘야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제목을 포함하면 안 됩니다. 그죠? 데이터 영역만 해주는 거예요. 제목을 포함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밖에 없다 그랬죠. 맞나요? 데이터베이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하고자 하는 필드는 아까 여기서 봤을 때 몇 번째? 6번째였잖아요. 그죠? 6 해주고 마지막에 여기는 무조건 제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ITQ 엑셀 시험을 치는 데 있어 가지고 마지막에 여기, 그죠? 요 부분은 0을 주는데 0 외에 1을 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0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여기는 제품 번호가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지 내가 여기서 판매량을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은
옵션을 우리가 1을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컴퓨터 하는 능력이나 이런 정도 시험을 치러 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학점을 줄 때, 0에서 59점까지는 낙제, F죠. 맞나요? 0에서 59점까지는 낙제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60점에서 65점까지는, 64점까지죠. 64점까지는 예를 들면 D, 제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65점에서 69점까지는 뭐 D 플러스 요렇게 그죠? 그 다음 70점에서 74점까지는 뭐 C 제로 그죠? 그 다음에 75점에서 79점까지는 뭐 C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할당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점수가 예를 들면은 65점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66점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78점짜리가 있을 수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역을 딱 지정을 해 놓으면 얘가 비슷한 값을 찾아가요. 그죠? 찾아갈 때 그때는 이제 우리가 옵션을 1을 줍니다. 그죠? 1을 주는데 ITQ 엑셀 시험에서는 그런 경우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이런 식으로 제품 번호가 정확해야 돼요. 정확해야 되지. 여기 거를 보고 여기 있는 판매량을 찾아주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마지막에 옵션은 1이 들어가는 경우는 ITQ 엑셀 시험에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무조건 0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V룩업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3번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요. 3번 문제를 보면은, 자, 포장 제품 전월 실적의 평균을 구하라 그랬어요. 포장 제품. 자, 여기 보면은 구분이 포장이 여기 있죠? 맞나요? 포장이 여기 있습니다. 포장이 여기 있는데, 요거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은 평균을 구하야 돼. 뭐에 대한 평균? 판매가의 평균을 구하라 그랬어요. 맞나요? 그러면은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이꼴 AV 에버리지 if 따라해 보세요. 자, 에버리지 if를 해가지고 F에서 칩니다. 그죠? 치고 난 뒤에 자 구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데이터 중에 그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 중에 어떤 걸 하라 그랬죠? 포장입니까? 그럼 포장이라고 쓰면 돼. 포장 그죠? 아이고 포장이라고 치고 탭을 딱 치면 쌍따옴표가 생기죠. 맞나요? 포장에 대한 전월 실적 어디 있나요? 요거죠, 그죠? 자, 요걸 갖다가 쭉 당겨요. 당기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포장 요놈 요 두 개밖에 없네요, 그죠? 요 두 개를 더한 다음에 평균값을 요렇게 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게 이제 에버리지 if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ITQ 엑셀 시험에서는 에버리지 if가 단 한 번도 문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sum if는 나온 적이 있어도. 자, 그러면은 좀 전에 에버리지 if로 우리가 평균을 구했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다시 여기 이꼴을 해보세요. 이꼴 해가지고 SU sum if를 이용을 해가지고 f에서 들어갑니다. 자, sum if를 이용할 때도 아까하고 average if하고 똑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당겨줍니다. 당겼나요? 당기고 난 뒤에 탭 치고 내려가서 뭐라고요? 포장 칩니다. 포장 탭 쳤어요. 그러고 난 뒤에 똑같이 전월 실적 요걸 갖다 딱 당겨요. 당기면 자 329만 2천원이라고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자, 확인하세요. 확인을 했는데 지금 여기 구분란에 보면 포장이라는 게 몇 개 있어요? 두 개죠? 맞나요? 그럼 요 뒤에다가 여기 그죠? 여기 뒤에다가 슬래시 그죠? 나누기 2하고 엔터 쳐보세요. 자, 그럼 2하고 엔터를 치니까 아까 우리가 에버리지 if 했는 것 같이 똑같이 정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죠? 그런데 자, 이제 제가 앞에서도 늘 설명했었던 부분이지만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함수를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냥 데이터 8개를 갖다 놓고 있잖아요. 풀어보라 그런 거야. 그죠? 근데 업무 현장에 갔을 때는 이 데이터가 8개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가 될 수도 있다고요? 80개가 될 수도 있고 800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포장이라는 내용이 몇 개인지를 내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다시 커서 갖다 놓으시고 요 자리, 그죠? 자, 아까 여러분들이 2라고 쳤는 자리 있죠? 그걸 2를 지우세요. 2를 지우세요. 지우고 그 자리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은 count if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자, C O U count if, 그죠? count if 하고 다시 fs 들어가 보세요. 자, 이미 여러분들이 sum if로 포장에 관한 전원 실적 판매에 대한 합을 구했어요. 맞나요? 그래 놓고 이제 다시 구분 얘를 땡겨. 자, count if 해놓고 D5에서 D12를 땡기고 아까 sum if에 있는 것처럼 두 번째 뭐 넣어주면 돼요? 포장만 넣어주시면 돼. 포장 넣어주시고 탭. 포장 넣어주시고 탭 하면은 자동으로 쌍따옴표 생기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 결과가 뭐라고 나왔어요? 2라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2라고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count if를 같이 이용을 해서 sum if와 count if를 같이 해서 거기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average if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충분히 평균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굳이 출제위원은 sum if와 count if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문제를 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sum if는 어떻게 구하고 count if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함수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그래야 되지. 아, 내가 여기 지금 이렇게 되는구나.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것 중에 자, 제일 위에 게 도구잖아요. 맞나요? 도구입니다. 근데 이 도구를 포장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포장이라고 바꾸고 엔터를 딱 쳐보세요. 자, 영어가 나오네. 포장, 그죠? 이렇게 딱 치면 지가 알아서 야가 포장이 되면서, 그죠? 인원도 더한 거야. 그죠? 인원도 더한 다음에 다시 지가 알아서 3으로 나눈 거예요. 그죠? 자,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여기 아까 풀었던 이 자리 있죠, 그죠? 이 자리 오셔가지고 fx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면 자, 아까 내가 분명히 count if에서 포장을 하니까 숫자 2가 나왔죠? 얘가 지금 뭐로 나왔어요? 3 나왔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RTQ 엑셀 시험을 치러 가면 가끔씩 이렇게 sum if와 count if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sum if는 구분이, 그죠? 구분이 포장인, 그죠? 포장인 전월 실적의 합을 구하는 거고, sum if는 맞죠? 그리고 이제 count if는 구분이 포장인 개수만 구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개수를 딱 나눠주면은 지금 말하는 것처럼 평균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죠? 예, 그래야 되는 거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컨트롤 Z를 치고 아까 여기 구분을 도구로 바꿔놓은 놈을 다시 포장으로 바꿔놓은 놈을 다시 도구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나도 있잖아요, 그죠? 다른 게 없잖아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풀어보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그죠?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은 sum if도 이해를 해야 되고 count if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죠? 자, 그렇게 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equal, 그죠? 자, 먼저 sum equal 해가지고 su sum if를 이용을 해서, 그죠? sum if를 이용해서 f를 치고 들어간 다음에 자, 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데이터 중에 탭 치고 내려가서 아까 포장이라 그랬죠? 포장이라 그랬으면 포장을 직접 쳐도 되고 이 포장 찍어도 돼요. D8을 알겠습니까? 찍어놓고 그 다음에 탭 치고 내려가서 전월 실적, 그죠? 이렇게 하면은 아까처럼 329만 2천원 나왔잖아요. 맞나요? 그럼 요거는 그냥 그대로 확인하시면 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구한 자리 요 뒤에다가 나누기 슬래시, 그죠? 슬래시를 딱 주고 그 다음에 CO U 그래가지고 count if, 그죠? 자, 그리고 fx를 들어가가지고 sum if의 앞부분까지만 해주면 돼. 맞죠? sum if 앞부분 자리 아까처럼 구분 얘 땡깁니다. 그죠? 땡기고 탭 치고 내려가서 조건이 뭐다? 포장, 그죠? D8 찍었어요. 근데 2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164만 6천원이라고 정확하게 이제 평균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문제를 풀어볼 때 보면 여기 말하는 것처럼 sum if와 count if에 대한 문제가 한 번씩 나옵니다.
그리고 책에 보면 63페이지에 썸이프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썸이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썸 프로덕트라고 있죠. 있나요? 64페이지에 있죠. 야는 뭐냐 하면은 프로덕트가 곱하는 거거든요. 그죠? 야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결과를 내줍니다. 예를 들면은 판매가와 판매량에 대한, 그죠? 총합을 구하시오 이랬어. 그죠?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은 썸 프로덕트는요, 보세요. 얘하고 곱해요. 얘하고 곱해요. 얘하고 곱해요. 다 곱한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에 다 더해줍니다. 그러면 총합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판매가와 판매량의 총합을 구하시오 그러고 함수를 썸 프로덕트 얘를 이용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얘는 되게 쉬워요. 뭐냐면은 자, 여기 커서 갖다 놓고요. 이꼴 SU 하니까 썸 프로덕트라고 밑에 다섯 번째로 있죠? 그죠? 그거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고 난 뒤에 FX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야는 지금 어레이 1, 어레이 2, 어레이 3 이래 나와. 그죠? 그럼 얘는 고민할 게 없는 게 좀 전에 문제가 뭐랬어요? 판매가와 판매량의 총합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어레이는 얘를 땡겨주면 돼. 그리고 탭 치고 해가지고 두 번째 어레이 얘 땡겨주면 돼요. 그럼 끝이야 이거는. 이러면 끝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확인을 딱 해보면 요놈 곱하고 요놈 곱하고 요놈 곱하고 다 곱한 다음에 나중에 8개를 다 더해준 값이 지금 현재 요 값이 되는 거예요. 뭐 3,247만 8,200원 이래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64페이지에 나오는 썸 프로덕트는, 그죠? 그냥 영역만 땡겨주시면 돼요. 그죠? 자, 지금은 요거밖에 안 나왔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숫자가 더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이꼴 해가지고요, SU 썸 프로덕트, 그죠? 해가지고 fx 해가지고 자, 어레이를 판매가를 땡기고요, 그죠? 탭 치고 내려가서 저걸 실적인 이 금액 있지 않습니까? 100만 단위 넘는 거, 이걸 땡기면은 아마 숫자가 억수로 클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는 땡겨보면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나? 그죠? 예. 이 정도 되면 내일 안 오죠. 그죠?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런 식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곱하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결과물이 나와요. 하지만 이거는 그냥 당겨만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 함수는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64페이지 한 개 더 있는 게 인테저 int라고 있습니다. int 있나요? 자, 이 int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요거 판매량 있지 않습니까? 판매량. 그죠? 요거에 대해서 내가 이꼴 해가지고 AV 에버리지 해가지고, 그죠? 에버리지 해가지고 요걸 쭉 당겨 볼게요. 땡기고 갈로를 딱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4라고 나오는데 요 놈을요 소점을 내가 한 2개 정도 줘볼게요. 자, 이렇게 줘보면은 94.13이라고 나와요. 맞나요? 94.13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어저께 배웠는, 그죠? 어저께 배웠는 요 앞에다가 여기다가, 그죠? 여기다가 R로 라운드를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그죠? 라운드를 넣고 여기 라운드에 아무데나 커서 갖다 놓고요, FX 누른 다음에 요 자리에다가 0을 딱 넣어 볼게요. 0을, 그죠? 0을 넣으면은 정수로 바뀌면서 94.00 이렇게 나와요. 맞나요? 그러면은 좀 전에 우리가 소수점 결과가 약 어떻게 나왔었죠? 좀 전에 돌아가 볼게요. 94.13이었잖아요. 맞나요? 94.13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요거를 숫자를 조금 더 키워 볼게요. 59를 한 67 정도 하면 될라? 67해도 안 되네. 100 정도로 해볼까요? 이거 99.25, 50, 아이고, 70. 자, 95.50 나왔죠? 요게.
내가 여기 70을 하니까 95.50 나왔잖아요. 그죠? 95.50 나왔는데 좀 전에 했는 것처럼 여기 앞에다가 R로 라운드를 붙였어요. 붙이고 난 뒤에 여기 앞에 가서 FX 누르고, 그죠? 요 자리를 정수로 표현해라 0 줬어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0.5가 자동 반올림이 돼가지고 96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맞나요? 그죠? 요게 라운드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이 라운드 자리에 요 라운드를 지우고요. INT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INT. 인테저. 자, 인테저는 있잖아요. 인테저는 옵션이 없습니다. 인테저는 옵션이 없어요. 그죠? 옵션이 없어요. 자, 인테저는 무조건 정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소수점이 없어요. 그죠? 근데 좀 전에 95.5 때문에 라운드 때는 0.5가 반올림이 돼서 96이 표현됐죠. 맞나요? 근데 얘는 95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소수점이 5가 되든 7이 되든 8이 되든 관계없이 다 절사해버리고 정수만 남깁니다. 인테저는. 알겠습니까? 정수만 남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저께 아랫게 이제 라운드라는 함수를 배웠는데 라운드와 관계없이 인테저는, 그죠? 인테저는 뒤에 있는 소수점을 다 버리고 정수만 그냥 남긴다라는 거. 그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 인테저도 마찬가지로 ITQ 엑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여기 커서를 한번 갖다 놔 보십시오. 여기 커서. 여기 할까? 여기 하겠습니다. 여기. 판매가 밑에다 여기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는 카운트 if는 구분이 포장이 몇 개냐 이런 거 맞나요? 구분이 포장이 몇 개냐 또는 판매량이 90개 이상이 몇 개냐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면 판매량이 90개 이상이 몇 개냐 그러면 여기서 C, O, U 카운트 if 그래 놓고 있잖아요. 그죠? 자, FS 들어가가지고 그죠? 자, 일단 판매량을 당깁니다. 그죠? 맞나요? 판매량을 당긴 다음에 탭 치고 내려가서 크거나 같다 90 해주면 돼. 그냥 90 그리고 탭. 그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 중에 90이 넘는 게 몇 개가 나오냐 이거야. 그럼 5 나오죠 이렇게. 맞나요? 자, 이건 소수점을 아까 만들어가. 그렇죠? 자, 왜냐 하나 둘 자 90개 넘는 거 요놈 하나 둘 셋 넷 5개 맞아요. 맞죠? 그죠? 그런데 간혹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은 판매량이 평균 이상이 몇 개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평균 이상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단은 평균을 구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럼 이 자리에 자 에버리지 해가지고 요놈을 쭉 당깁니다. 그리고 갈로를 딱 닫았어요. 자, 아까 여기 원데이터가 숫자가 뭐였죠? 제일 위에 55죠? 자, 그럼 59요? 자, 59.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평균을 내보니까 94 나왔잖아요. 맞나요? 그러면은 평균이 94 나왔으니까 좀 전에 내 이제 평균 알았어. 그죠? 평균 94를 알았으니까 자, 이꼴 해가지고 COU 그죠? 카운트 if 합니다. 그리고 fx 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아까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 중에 그죠? 탭 치고 내려가서 크거나 같다 94 하고 탭을 딱 쳤어요. 맞나요? 그죠? 그러니까 평균이 94가 넘으니까 그럼 94가 넘다 하니까 5개 하고 나왔어. 자, 볼게요. 야도 넘었고 야도 94 포함됐죠? 야도 넘었고 야도 넘었어. 5개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그때 이번에는 또 예를 들면 숫자가 여기가 아까처럼 59가 아니고 88이야 예를 들면은 88이면 또 평균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평균을 구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이 숫자가 94인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 구하면 실속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첩 문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따라해 보세요. 이꼴 IF 참 CO count if 됐나요? 그리고 FS를 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자, 요건 똑같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G5에서 G12까지 똑같아요.
됐나요? 그리고 탭 치고 내려가서 좀 전에 뭐라 했어요? 평균 이상이라 그랬죠. 그럼 크거나 같다 해줘야 돼. 크거나 같다. 됐어요? 크거나 같다만 해주고 탭을 한번 딱 쳐보세요. 탭을 딱 쳐주면 크거나 같다 그거 난 뒤에 이제 쌍따옴표가 생기죠. 맞나요? 그럼 쌍따옴표 생기는 요 자리 뒤에다 커서를 딱 갖다 놓으세요. 갖다 놨나요? 거기에 이제 엔드 기호. 자, Shift 누르고 숫자 7번 위에 있는 엔드 기호. 엔드 기호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AVERAGE라고 쳐보세요. AVERAGE. AVERAGE. 스펠링이 뭡니까? 평균이죠, 그죠? 자, AVERAGE 이렇게 칩니다. 됐나요? 그리고 괄호를 여세요. 괄호를 열고 다시 판매량 G5에서 G11을 당겨보세요. 그리고 괄호를 닫으세요. 닫으면 얘가 94.125라는 정답이 나와. 평균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보면 그럼 결국은 94.125를 넘는 게 몇 개냐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4가 나와. 4가. 그죠? 자, 아까 내가 에버리지를 구했을 때는 정수만 남았었잖아요. 94. 맞죠? 정수만 남았다 보니까 나는 94로 비교를 했어. 그러니까 아까 5개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안에서 직접 에버리지라는 함수를 넣어주니까 94.12인가 뭔가 나왔잖아요. 그죠? 뒤에 소호점이 나왔잖아. 나왔으니까 여기 있는 94가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여기 있는 94, 요거. 포함 안 되죠? 이상이니까. 그죠? 94.12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4개가 나왔단 말이야. 아까 내가 평균을 구하고 난 뒤에 있는 1, 2는 기억도 못하고 양수만 있다 보니까 94만 비교를 하니까 94도 포함이 됐는데 지금은 이 함수 안에서 비교를 하니까 94.12까지 나오니까 얘는 4개밖에 못 구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정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간혹입니다. 이 문제 잘 안 나오는데 간혹 이런 식으로 에버리지 함수와 같이 이용을 해서 개수를 구하시오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에버리지 함수 같이 이용을 해서. 그죠? 그러면은 제가 아까 보여줬을 때 자 보세요. 잠깐 보세요. 자 이꼴 난 다음에 COU count if fs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 중에 탭 치고 내려가서 크거나 같다 94 하고 탭을 딱 치니까 G가 쌍따옴표 생겼죠. 맞나요? 그런데 제가 에버리지를 넣을 때는 크거나 같다 쌍따옴표 뒤에다가 엔드 기호를 넣어줬죠. 그죠? 엔드 기호라는 건 뭐냐면은 자 이 양 크거나 같다까지는 야하는 쌍따옴표가 들어가줘야 돼.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에버리지로 평균을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엔드 기호를 넣어주고 AVERAGE라고 이렇게 직접 스펠링을 치고 그죠? 자, 이 문제는 낼 때 마찬가지로 당신이 카운트 if를 통해 가지고 에버리지와 함께 그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을 때는 함수 제시를 해줍니다. 카운트 if와 에버리지 if 두 개를 쓰시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럼 에버리지 if 스펠링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걸 쭉 당겼어. 그리고 괄호를 딱 닫으니까 지금 말하는 것처럼 94.125가 나오니까 4개다라고 나오잖아요. 맞나요? 그죠?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카운트 if를 이용을 해서 합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들어가가지고 sum if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죠? sum if를 이용해가지고 지금하고 똑같이 판매량의 평균 이상인 판매량의 합을 구하시오 이랬어. 그죠? 그러면은 제가 며칠 전에 보여줬는 것처럼 뭐라 해야 되나 똑같다 그랬죠 내용이. 그죠? 예? 지걸 지가 땡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꼴을 해가지고 자 sum if 들어갑니다. 자 fs 했어요. 아까처럼 똑같이 count if처럼 요 땡겼어요. 요까지 똑같아. 탭 치고 내려가가지고 크거나 같다 탭 치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그죠? 엔드 기호 쳐주고 AVERAGE 끄고 갈로 열고 그죠? 자 요놈 땡겼어. 요놈 땡기고 요렇게 하면 이제 94.125라는 그죠? 그 내용이 나왔죠? 그러면 탭 치고 내려가가지고 또 땡겨요 R을. 그죠? 그러니까 sum if는 자기 걸 자기가 비교하는데 자기 걸 구할 수 있다 그랬죠.
맞죠? 그러니까 이제 평균이 94.125에 대한 전체 합을 구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제 94를 빼고 요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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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을 도안값이 445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썸if를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에버리지 if와 같이 해가지고 이런 합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덤으로 가르쳐줬는 카운트 if 안에다가 또 에버리지가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뭔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어. 그죠? 그러면은 이 문제는 잊으셔도 돼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포기하셔도 돼요. 그죠? 이 문제에 막 집착을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 쉬운 문제를 틀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알아야 돼. 오늘에는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것 중에, 그죠? 배웠던 것 중에 예를 들면 sum, 그죠? sum if 이용해가지고, 자, F12 눌렀습니다. 그죠? sum if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 중에, 그죠? 탭 치고 내려가서 포장이라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포장 쳐주시고, 탭. 포장에 대한 뭐를 구하라고요? 저는 이걸 했나? 전월 실적의 합을 구하라 그랬잖아. 맞죠? 자, 합을 일단 구했단 말이야. 그죠? 구했는 게 이제 329만 2천원에 나왔단 말이야. 나는 여기다가 그냥 앞에 있는 썸이프에 요거 두 개 요거만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누기 해놓고 하는데 COU 그죠? 그래가지고 카운트 if 하고 난 뒤에 FS 치고 들어가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 중에 탭 치워내가지고 포장이 몇 개냐, 그죠? 포장 탭, 그죠? 이래 쳤어요. 그죠? 그러면은 포장이 몇 개냐? 두 개다. 그럼 두 개를 나누는 값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래 되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나가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구분이 포장이 아닌 평균을 구하시오. 그죠? 그럼 이거는 이꼴 똑같아. SU sum if 들어가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 중에 탭 치우냐. 단지 다른 게 뭐다? 같지 않다 포장. 맞죠? 다른 게 다 같지 않다 포장이지 않습니까? 같지 않다만 포장만 들어가고 전월 실적 땡겨주는 거 똑같아. 맞죠? 그리고 난 뒤에 확인하고 요거 가가지고 같지 않은 게 6개잖아요. 6개인데 6개 내가 알고는 있지만 뭐로 해야 된다? COU count if 그죠? 들어가가지고 FS 치고 들어가가지고 똑같이 여기서 여기까지 데이터 중에 탭 치고 내려서 같지 않다 포장 탭 그죠? 이렇게 하면은 6개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균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거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sum if와 count if를 이용을 해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거.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아까 좀 한 단계 더 진보해 나가는 거는 여러분들 기억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